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도쿄의 아오지 탄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외노자 윤상진이라고 합니다. 부인 마코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일본 대기업에서 보너스를 얼마나 받는지 공개를 한번 해봤는데, 일본 회사를 다니면서 물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근데 오늘은 일본 회사를 진짜 포기하고 싶을 만큼 다니기 힘든 이유를 5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도 동기의 약 50%가 이미 그만뒀어요. 우와, 보너스 지난번에 공개했는데 그렇게 많이 받아도 다 그만둬요. 그러네? 그거 이상으로 뭔가 힘든 게 있다는 거죠. 그치. 물론 저도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알지, 마코? 오빠 항상 말하잖아, 마코한테. 네. 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 마코한테 말하는 걸로 부족해서 여러분들께 일본의 회사 어떤지, 지금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있는지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회사마다 달라요. 한국 회사라고 해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카카오, 네이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치. 물론 이게 산업에 따라서 다르고 회사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다르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일본 회사가 뭐 다 똑같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진급이 너무 느려. 일본 회사가 종신고용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취직하면은 뭐 평생 직장 이런 말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종신고용 하다 보니까 60세, 65세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후임이 10년에 한 번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들어온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가 신입사원 그런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일본 회사는 처음 3년 동안이 약간 신입사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코도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 똑같은 일을 3년이 해야 이치님마에 선립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 3년까지는 엄청 이렇게 막 많이 했어요. 근데 4년 차부터는 확실히 얘 좀 3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겠지? 약간 그런 느낌? 그래도 역시 뭐 회의하거나 할 때는 연공서열 있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위에 사람이 말하는 게 다 그러니까 맞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일단 신입사원 제일 밑에 있는 애가 뭐라고 해봤자 힘이 없죠. 그리고 또 이게 진급하는데 물론 실력도 중요해요. 근데 실력보다도 이게 약간 공산당 같은 느낌? 다 같이 이렇게 가는 느낌?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거 공산당에서 일을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동기들 다 같이 이렇게 진급 시기가 비슷하고 보너스도 다 같이 비슷하게 받고, 누구 잘한다고 막 빨리 올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는 사이좋게 천천히 이렇게 그런 분위기. 그게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나쁘지 않은데, 사실 제가 대학원을 영국 대학원을 나왔잖아요. 영국 대학원 나온 친구들 지금 커리어를 다 보면은 최소한 과장, 부장 그 이상 다 그래. 그래요? 오. 우와.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아직도 신입사원. 그러네. 천직해, 천직. 네, 물론 전직이란 카드도 있긴 하죠. 일단 그래도 만족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직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대학원 친구들 보면은 마음이 좀 아프긴 하죠. 그리고 이게 진급이 제가 막 실적 엄청나게 물론 많이 내면은 빨리 올라갈 수 있죠. 그거는 진짜 엄청나게 막 큰 성과를 내야지 올라가는데, 그러지 않고서야 대부분 어떻게 진급하냐면, 지금 과장님이 있어요. 나이가 이제 돼가지고 과장님에서 내려와야 되는 나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싸, 내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내가 잘해서 빨리 과장님 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과장님 나이가 많아야지 내가 빨리 올라가요. 네, 그렇더라고. 좀 재밌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회의가 너무 많아. 아니 진짜 일본 회사는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돼. 이 프로젝트는 마코한테 책임 맡기고, 마코가 진짜 열심히 다 생각해가지고 책임지고 이 프로젝트를 맡아간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프로젝트를 다 같이 승인을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든 회의를 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나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뭐 이렇게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마코 책임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잘못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잘 돼도 다 같이 잘했으니까. 그런 거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진급이 빨리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회의가 너무 많아요. 진짜 하루 종일 회의. 그런 건 좀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는 점이 있긴 하죠. 그치, 뭔가 마코도 들은 적이 있는 말인데, 지하철 안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일본 회사는 쓸데없는 회의가 많다. 그러니까 진짜 좀 효율적으로 회의도 빨리빨리 딱 정해가지고 빨리 딱 끝내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체질이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그런 분위기라는 거는 이게 혼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긴 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거는 진짜 일본에 좀 계셔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실 것 같은데, 세세한 부분까지 너무 완벽하게 해야 돼. 빨리빨리 결정해서 회사가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완벽하게 다 이렇게 다. 근데 완벽하게 해야지 프로젝트나 그런 게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잘 되는데, 근데 이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더 느려지지. 그치. 뭐 하나하나 막 진짜 조그만 것까지 막 다 그냥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그걸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 느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속도감이 너무 없어. 특히 한국 사람 성격이
뭐예요? 빨리빨리 문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 자, 다음 네 번째. 일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동감하실 텐데 자료를 만들잖아요.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 그거를 가지고 들고 가요. 그러면은 무조건 여기 안 되네 엄청 오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제 열심히 수정을 해요. 그럼 다시 가져와요. 또 안 돼. 맞아. 또 수정해.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은 수정하는데 그 수정한 내용이 내가 첫 번째 한 거랑 똑같네? 그거 알아. 뭐야 그거? 진짜? 그리고 또 과장한테 올렸어. 과장은 이게 좀 잘못했다. 근데 과장이 이제 부장한테 올려. 근데 부장은 다시 과장에게 틀렸다, 내가 한 게 맞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검사하고 이게 하는 게 무한반복. 맞아. 그건 판사도 사람이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단어 하나 뭐 선 하나 진짜 엄청 막 세세한 데까지 그거를 막 다 수정 받으니까 그거를 무한반복, 끝이 없어. 영원히 할 수 있어 진짜. 영원히 그러네. 와, 이거 진짜 이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자료는 또 몰라.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는 자료 뭐 그런 것만 해도 너무 그냥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진짜 답답할 때가 있죠. 수고가 많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거 너무 심하게 말하면 안 되는데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진짜 답답한 게 영어를 너무 못해. 진짜로 제가 일본 회사 처음 들어가가지고 나름 그래도 글로벌 회사에 본사에 있다 보니까 해외 지사가 많아요. 해외 지사 사람들이랑 영어로 회의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영어 회의를 제가 처음에 들어갔는데 솔직하게 느낀 느낌이 뭐냐면은 죽고 싶다. 이거는 진짜 못 듣겠다. 사실 저희가 본사잖아요. 이게 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파워포인트를 일본어로 만들어요. 그거를 구글 번역기에 돌려. 그럼 영어가 나오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영어 스크립트를 만들어. 그래서 발표하는 도중에는 질문하지 마라. 질문은 발표 끝나면은 다 해라.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 본사는 똑똑하고 너희 지사애들은 우리 본사 지침 따라라,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듣기만 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열심히 영어로 읽는데 발음이 워낙 훌륭하시다 보니까 참 들으면서 진짜 힘들다라고 느꼈죠. 그러니까 지사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리고 이제 질문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면 네이티브가 이렇게 갑자기 질문해봐. 무슨 말인지 발음 이해를 못해. 그래서 나중에 질문은 이메일로 달라고. 그 이메일 다시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일본어로 보고 다시 구글 번역기로. 이제 구글이 없으면 우리 회사 망해. 근데 영어 못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좀 그쵸. 솔직히 나이 먹고 영어 배우기 쉽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 얘기였고 요즘에 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회사가 이렇게 계속 갈수록 글로벌화 되고, 그런데도 신입 사원들이나 젊은 사원들 봐도 영어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영어 포기했다, 뭐 영포자 뭐 이런 애들도 많고, 얘네들 괜찮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앞으로 영어로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치. 나이 드신 분들이 어쩔 수 없어. 젊은 애들은 좀 영어 공부해야지. 네, 여튼 이렇게 오늘 일본 회사 다니면서 진짜 답답한 점 아주 많지만 그중에서 5가지를 추려봤습니다. 혹시 일본 회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또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